안녕하세요. 외제차 샀다가 1년 만에 망한 남자 29살 부산 남자입니다. 현재 직업은 개인 사업자.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차는 용기로 산다. 그 말만 믿고 샀다가 망했습니다. 용기로 차를 살 수는 있지만 용기로 차를 유지하지 못합니다.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차량 유지 비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. 저는 1년 전에 벤츠 E클래스 쿠페 둘둘공디 쿠페 7,140만원짜리를 구매했습니다. 딜러 할인 100만원 받고 취등록세 500만원 합한 총 금액을 10% 700만원만 내고 나머지 6,7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. KB로부터 5천만원, 4년 원리금 균등 상환, JB캐피탈로부터 1,700만원, 5년 원리금 균등 상환. 이 두 상품의 평균 이율은 4.8%. 고로 한 달에 얼마 나가느냐? 차량 기계값이 한 달에 140만원이 나가고 첫 해의 보험료는 1년 270만원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22.5만원, 그럼 162만 5천원이 나가게 됩니다. 여기서 추가로 1년 세금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. 1년에 70만원인가 100만원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거는 빼겠습니다. 고로 한 달에 162만 5천원이 숨만 쉬어도 나가는 금액입니다. 현재까지 기름값은 제외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기름값은 제가 1년간 26,000km를 운행했습니다. 26,000km를 평균 연비 11km 나왔습니다. 계산하면 한 달에 26만원가량 나온 겁니다. 연 26,000km는 운행키로가 많다 보니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기본적인 유지비용 외에 추가적인 유지비용이 없는가? 일단 제가 1년 1개월간 타는 동안 추가적으로 든 비용은 타이어 교체 비용. 기본으로 순정으로 나오는 럼플렛 타이어 펑크가 나면 소리가 안됩니다. 그러면 교체를 내야 되는데 하나만 교체가 되느냐? 안됩니다. 뒷 타이어 2개 교체값 70만원 들었습니다. 그거 외에는 잘 아시다시피 신차나 신차급 중고를 구매를 하시면은 특별한 장고장이 없습니다. 특별하게 기본적인 유지 비용 외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. 현재까지 종합해보면 월 고정 유지 비용이 180만원입니다. 충분히 예상했던 금액이고 구매 당시 제가 월 순수입이 400, 500, 많을 땐 600도 찍었기 때문에 월 180만원은 전혀 무리 가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왜 망했을까요? 400, 500, 600만원 버는 사람이 월 180만원을 못 내서 왜 망했을까요? 이 설명에 앞서서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들 보면 이런 글들이 많습니다. 자잘하게 월급 탕진하느니 차에 몰빵하는 게 낫다. 차라도 남는다. 마이너스 적금이지 않냐. 저 또한 이런 생각으로 구매하였습니다. 월 4, 500을 벌던 제가 왜 월 180만원을 못 내서 망했을까요? 첫 번째 이유,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원래의 소비 습관이 차량 구매 후에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. 저는 원래 버는 족족이 다 써오는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. 차량 구매 이후에는 이 소비 패턴이 검소하게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구매를 하였으나, 여러분 20대 남자가 벤츠를 사는 지배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0%의 이유가 허영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돈 많아 보이고 싶고 쉽게 말해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사는 겁니다. 이러한 허영심으로 차를 구매했는데 거지같은 모습으로 다니고 싶겠습니까? 차는 벤츠인데 친구들 앞에서 거지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습니까? 제 주변 친구 뚜벅이 뭐 차라고 해봐야 뭐 소나타, K5, K3 내가 벤츠를 타고 있는데 어깨뽕도 올라가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내가 살게 하고, 이러한 심리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숙하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한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심리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 이유, 저는 원래 개인 사업체 운영을 하기 위한 대출 7천만원이 있었습니다. 7천만원의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추가 대출을 받아서 구매하였습니다. 왜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차량을 구매하였을까요?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. 좋은 차를 사게 되면 더 열심히 일 하게 된다. 틀린 말은 아닙니다. 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? 기본적으로 20대 카푸어들의 마인드는 인생을 즐기자라는 마인드가 많습니다.
인생을 즐기자라는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차를 타게 되면 열심히 일을 하게 될까요? 열심히 놀게 될까요? 저 같은 자영업자는 끊임없는 재투자와 끊임없는 영업활동을 통해 현재의 수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끊임없이 밖에서 나가 노는 바람에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였습니다. 그렇다 보니 본래의 4,500가량의 수입을 유지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종합해보면 더 큰 수익을 기대하고 무리한 대출을 진행하였으나 오히려 수익이 줄어들었습니다. 그래서 망했습니다. 세 번째 이유, 여윳돈 없이 차량을 구매했습니다. 30% 정도의 선수금을 갖고 구매를 했더라면, 또는 10% 선수금을 내더라도 수익이 없는 달에 납입금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여윳돈을 가지고 구매를 했더라면 이 정도의 파산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. 납입금 낼 돈이 없을 때 다른 대출 상품을 이용하여 대출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악순환의 반복으로 인하여 파산에 이르게 된 겁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망하지 않고 차량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? 첫 번째로, 차량 구매 후에 소비 패턴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. 여러분의 월급이 200만원이라 가정을 하고 평균 월 소비액이 150만원이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은 월 납입 50만원만 가능한 겁니다. 한 달에 100만원만 쓰고 100만원을 납입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차량을 구매하시면 망하게 됩니다. 두 번째 이유, 저와 같은 자영업자는 현재의 수입이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. 최소 40% 이상의 돈을 모아 선수금을 내시고 나머지 할부를 진행하셔야 됩니다. 또는 저와 같이 90% 할부를 하시려면 100% 고정된 월 수입이 있으셔야 안전합니다. 세 번째 이유, 신차보단 중고차를 추천합니다. 제가 차량을 10개월째 타던 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타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 상환을 때리고 차를 팔려고 알아봤습니다. 신차값 7천만원에 취등록세 500만원, 총 7,500만원을 주고 산 차량이 10개월 만에 팔려고 알아보니 5천만원이 나왔습니다. 10개월 만에 2,500만원을 손해봤습니다. 수입차를 신차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감가손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.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될 우리 같은 카푸어들이 굳이 신차를 사셔야겠습니까? 신차급 중고, 1년 된 중고, 2년 된 중고 사셔서 타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. 장고장 없습니다. 큰 고장 서비스 센터 가시면 됩니다. 해봐야 타이어 수리비만 있으면 됩니다. 네 번째, 리스 차량을 추천합니다. 3년 4년 할부로 차 사면 3년 4년 행복할 것 같습니까? 1년도 안 돼서 차는 질리게 되어 있습니다. 사고 싶은 차 리스로 한 달에 200만원씩 100만원씩 내면서 6개월 타고 다시 팔고 싸구려 타다가 또 타고 싶은 거 있으면 또 리스로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내고 타다가 또 바꾸고, 이게 가장 속편한 방법입니다. 결과적으로는 이게 금액적으로도 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. 리스 이자가 높습니다. 하지만 기회비용으로 따졌을 때 또 사람의 심리상 차는 결국 질리게 되어 있습니다. 정리하자면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. 하지만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중고차 리스 승계로 차를 살 것 같습니다. 6개월간 좋은 차 타고 6개월간 안 좋은 차 타고 또 6개월간 다른 좋은 차를 타고, 예비 카푸어 여러분들 저처럼 망하지 말고 정확하게 수치화된 계획과 전략적으로 차를 구매하셔서 행복하게 타시길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저는 앞으로 본업에 충실하며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